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그 피해 신청을 했어요. 예, 피해 신청을 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뭐 물론 뭐 피해가 있긴 있죠. 근데 이렇게 일반 농가하고 뭐 비교해서 피해가 그렇게 뭐 많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 신청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뭐 피해 금액을 얼마로 산정하는지, 어떤 형태로 산정을 하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얼마를 내가 뭐 피해를 입었으니까 얼마를 받아야겠다 이런 내용의 피해 신청이 아니라, 와서 확인하고 우리가 뭐 피해가 없는 걸로 판단된다고 하면 수긍하고, 그 다음에 뭐 피해가 만약 있다라고 한정을 해주면 그 피해를 저희는 받으면 되는 거고, 그걸 농가가 결정할 이유는 없어요. 농가가 뭐 자체적으로 무슨 내가 거기 쓰라고 돼 있거든요, 몇 프로 피해인지. 근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와서 보고 피해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피해가 있으면 인정해 줄 거고, 피해가 없으면 인정 안 해줄 거고 하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그 기준이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피해 조사를 하러 오시면 제가 이제 그 동의를 얻어서 어떤 식으로 피해 조사 하시는지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업로드도 여쭤보고, 얼굴 나가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가면 되니까, 제가 모자이크는 또 빵빵하게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전혀 얼굴 안 나가게, 목소리 변조까지는 한번 봐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지. 네, 근데 목소리 변조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는 좀 배워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이건 뭐 문제될 건 없죠. 어차피 그게 정해진 걸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만 그렇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다 농가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뭐 문제될 소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뭐 피해금 조금 받으면 뭐 저희는 좋은 거고, 농가 입장에서는 뭐 안 나오면은 뭐 안 나오는 대로, 예. 또 이런 또 유튜브로 또 이제 업로드를 해서 또 정보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또 기회가 저한테 또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저희 영상 보시면서 만약에 이제 속으로 그러실 수 있어요. 야, 너네 무슨 그게 뭐 피해가 뭐가 있는 거냐, 이게 없지 않냐. 평년에 비하면은 있는 거죠. 평년만큼 못 달았으니까 배를. 그럼 그게 피해 아닌가요? 예? 그리고 그 피해라는 게 또 생각하는 것보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온 피해에 이런 게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저온 피해는 뭐 온도가 낮아서 생기는 피해 아닙니까? 그럼 지금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배가 안 커요. 그죠? 배가 안 크잖아요. 그럼 이것도 피해 아닙니까? 예? 원래 평년보다 배가 지금 안 커. 그럼 이것도 저온 피해죠. 예? 뭐 꼭 열매가 안 달리고 이런 게 저온 피해가 아니라 상품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예?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상품을 이 배를 키우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럼 그게 피해지, 뭐가 또 다른 피해가 또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피해가 큰 거죠, 굉장히. 지금 원래 배가 지금 커야 되는 크기가 있는데 그 크기에 터무니없이 작다, 그러면 그건 피해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알아보는 기회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시에서 나와서는 어떤 것까지 피해로 인정을 해주는 건지, 예? 그런 것도 또 알면 좋잖아요, 우리가. 예?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거니까, 교환까지는 아니어도 교류,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만이라도 제가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신청할 의미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아요. 제가 신청을 안 하면은 우리 밭에 안 올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 안 오면 내가 어떻게 이거 압니까? 어떻게 지금 산정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는 피해가 있는 집인지 피해가 없는 집인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남의 집 할 때 가서 볼 수도 없고, 내 일하는데, 그죠? 내가 불러야죠. 불러드려서 우리 농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이게 피해가 있는 건지 피해가 없는 건지, 그러면 피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 걸로 산정이 되는 건지, 그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썼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편집을 했어요, 일부러 그냥. 왜냐면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그로 끌고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그런 어그로를, 지금 기회가 아주 좋죠.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말도 안 되게 나는 100%다 이렇게 하고, 그럼 사람들이 막 와서 볼 거 아니에요. 여기 100% 피해 입었다는데 얼마나 피해 입었나. 그리고 이제 그게 어그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보고 이게 무슨 100%야. 그러면서 이제 막 욕 먹고 막 이슈가 되고 막 그쵸?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그로 끄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뭐 원치는 않고요. 그렇게까지는. 그냥 우리 채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채널에서 뭔가 저와 같은 이런 동질감을 느끼면서 힐링도 좀 하시고, 제가 고생을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댁에서 그냥 화면만 켜놓고, 제가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갈라지고 그래서 조금 듣기 거북하실 수 있으시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약간 높은 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목이 막 갈라집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홍보는 안 하고 좀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하면은 그나마 좀 난데, 성격이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난 지도 꽤나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그 채널을 이제 활성화하기 시작한 지가 작년 6월? 7월? 그쯤부터, 고추 농사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배를 사실 처음에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좀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별로 자신이. 제가 이제 뭐 경력도 얼마 안 되고, 또 배는 경력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40년, 막 50년, 30년 막 이러신 분들이 수두룩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제가 뭐 재배하는 거 이렇게 뭐 올려야 뭐 무슨 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근데 요 근래에 보니까 그래도 막 거의 100건 가까이, 100건 넘는 것들도 있고요. 영상 올린 것들 중에. 예전에는 고추가 그랬었거든요. 고추 농사 짓는 거를 올렸을 때는 좀 많이 보셨어요. 막 100건 이상씩 보셨었는데, 이제 제가 배로 바꾸고 나서 고추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안 보시나 봐요. 고추 영상도 가끔 올리는데 거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근데 뭐 거리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추는 제가 거의 하는 게 유기농, 무농약, 무방제 막 이런 내용으로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그렇게 안 하시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뭐 제가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라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졌다. 제가 요즘 느껴요. 갑자기 막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막 200단위 막 올라간 것도 있고 300 올라간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또 제가 어제 또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저희 같이 교육받으셨던 분 중에서도 제 영상을 이렇게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또 칭찬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같이 교육 받을 때는 이렇게 별로 교류는 없었어요. 사실 같이 교육만 받았을 뿐이지. 근데 또 그렇게 또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또 항상 몸가짐을 잘 해야겠구나. 왜냐면 언제 어느 순간에 제가 구독자분을 만날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가 구독자분들을 만나 봬요. 나주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 2번, 3번 만난 것 같아요. 구독자분을. 제 목소리만 듣고 아시더라고요. 혹시 어쩌다 나주농부 아니냐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분이 좀 이상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특별하게 배 관련돼서 뭐 말씀드린 건 없어요. 근데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오늘 조금 개인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어떤 거 남겨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보통 요걸 남겨놓죠. 요거 오른쪽 거. 저는 오른쪽 걸 자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뛸게요. 설명드리고, 요거는 못난이니까 띄겠습니다. 자, 요거는 못난이. 못난이랑 요거랑 거의 비슷해요. 모양이. 그죠? 예.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뛸 건 아니고, 조금 더 이따가 띄어야 됩니다. 조금 더 크면 확실하게 보이는데, 제가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 작아서, 지금 보시면, 자,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얘는, 1따위는 확실하고, 둘 다 1따위는 확실해요. 근데, 얘는 1따위 특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얘는 조금 적어요. 물론 얘도 갈 수는 있습니다. 얘도. 근데, 얘가 더 1따위 특에 더 근접해 있다. 저는. 근데 크기가 다르지 않냐. 그죠?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좀 달라요. 근데, 얘가 이제 힘을 받아서 크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1따위 특이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예. 자,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선별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요거는 확실하죠. 얘는 확실히 1따위 특입니다. 얘는. 근데 얘는 조금 더 올라왔어요. 요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조금 걸려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적과라는 거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됐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한번 적과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들 이제 적과하시는 방법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순서대로 어떤 걸 어떻게 제거를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건 없지만, 근데 이게 또 생긴 거를 보면서 하는 거랑 또 이거를 그냥 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자, 지금 제가 뭐를 하냐면 여기 밑에 위에 있는 그 왕관 다 제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숯배 안배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제거를 이렇게 보면은 왕관이 있죠. 근데 지금 그냥 만지면 떨어집니다. 만지면. 그리고 지금 배가 여기에 어느 정도 걸려 있나 한번 일단 딱 훑어봅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다가 이 결과지에다가 배를 내가 몇 개를 달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여기 4년차, 이제 올해 5년차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2m까지는 못 자랐습니다. 2m까지는 자랐습니다. 2m 정도 자랐어요. 지금 딱 2m 정도 자랐는데, 일단 여기 끝부터 좀 정리할게요. 여기는 파충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장지만 떼어내고요. 요거는 가까운 거를 떼어내고 먼 거를 잎사귀 2개 정도 남겨놓고 자릅니다. 그리고 끝에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요거는 지금 요즘에 안 제거를 하는데, 지금 요거는 도장지가 거의 멈췄다고 봐야 돼요. 도장지가 거의 멈춘 거거든요. 근데 멈춘 것도 마찬가지로 도장지로 계산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완전 멈췄죠. 지금 이게 안 나오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잎사귀가 3개 정도 나오면 이제 멈춘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오고. 근데 요걸 놔둬도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요거를 떼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거 띄어야 여기서 바로 분화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깝게, 지금 이게 멀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런 데도 분화가 되잖아요. 그럼 멀어져요, 거리가. 그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이쪽 멀리에 배가 달리면 달릴수록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도장지라고 생각을 하고 띄워주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근데 요건 또 2개다? 이 정도면 뭐
뭐 비슷한데 요게 좀 더 가깝고 요게 좀 머니까 요걸 띄워줘도 되고 아니면 요걸 띄워줘도 되는데, 사실 이제 만약에 띄워준다고 한다면 위에 걸 띄워줘야 되죠. 위에 거 위쪽으로 난 걸 띄워줘야, 왜냐면 아래쪽에 있는 데서 이렇게 달려야 좀 더 좋게 배를 달 수가 있겠죠. 아래 걸 띄워주고 위에 걸 나면 여기 이렇게 배가 달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이 필 거 아니에요, 그죠? 꽃눈이 분화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다 배를 달아야 되니까 조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요거를 제거해주고 요거를 가져가고, 나중에 얘가 이제 좀 길어지면 제거해서 짧게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잡아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근데 요거는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작업할 때 끝 다 처리해주고 싹 보고 배 딱 골라주고 싹 지나가고 유인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이제 올해 5년 차의 결과지가 나오고 있고, 이제 2m가 조금 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얘는 4년 차라고 볼 수 있는데 4년 차지만 짧은 4년 차예요. 짧은 4년 차. 그러니까 길이가 좀 짧다 이거죠. 결과지 길이가 좀 길쭉 하면, 여기서 결과지가 길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기존의 4년 차 4년 차 결과지가 더 많이 분화가 됐을 테고, 분화가 더 많이 됐다면 꽃눈이 더 많았을 테고, 그러면 더 잎사귀가 많았겠죠. 그러면 더 많은 배를 달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잎사귀로 배를 다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잎사귀로 배를 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가 좀 길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가 좀 짧아서 그렇지, 2년 차가 좀 짧아서 그렇지 1년 차는 길었습니다. 2년 차 짧고, 3년 차는 3년 차가 요만큼밖에 안 돼. 3년 차도 요만큼밖에 안 되고, 이제 4년 차가 조금 길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길다고 볼 수가 없어요. 2년 차고 3년 차에서 거리를 너무 짧게 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모든 걸 다 그렇게 길게 1m 이상씩 뽑을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은. 자,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제가 적과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이랬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달기 어려운 곳을 먼저 제거한다고 그랬죠. 달기 어려운 곳. 자, 여기는 지금 일단 달기가 좀 별로 안 좋긴 해요. 근데 그래도 여기는 달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뻐요. 아주 이쁜데 여기 위에가 상처가 났어. 이렇게 상처가 났으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상처가, 여기 보시나요? 상처 여기 지금 일단 요 옆에 있는 거 하나 제거할게요. 붙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났으면 아무래도 얘보다는 얘가 더 상품성이 없겠죠. 얘는 지금 모양이 약간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지만 얘는 커가면서 다리를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제거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왜 이렇게 제거를 했냐면 최종으로 이렇게 제거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기는 지금 4년 차지만 짧은 4년 차기 때문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4개에서 5개도 많아요. 사실은 잎사귀를 봤을 때는 한 4개, 3개 반. 근데 이제 저기 도장지가 난다는 것까지 계산해서 4개에서 5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금 높게 잡아줘야 돼요. 한 15%에서 20% 정도는 더 단다고 봐야 됩니다. 배를. 제가 그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만약 예를 들면 여기 4년 차인데 4개만 단다 그러면은 배가 너무 빨리 많이 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해죠. 예를 들면 추석이 9월 말이 29일인데 8월 말에 만약에 배를 따요. 너무 커가지고 막 7과 6과가 돼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실패죠. 실패. 그래서 원래 달고자 했던, 제가 이제 기준을 말씀드릴 때 4개에서 5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그냥 기준을 내가 잡기 위한 거고, 거기에서 플러스 한 20% 정도를 더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개라고 생각한다 그럼 한 7개? 7개 정도? 6개, 7개. 8개까지는 좀 많고 7개. 왜냐면 나중에 저희는 꼬다마 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크는 애들은 이제 나중에 따주면 돼요. 물론 그게 이제 뭐 일손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차피 저희는 저희가 하니까 다니면서 만져보고 작은 것만 따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없습니다. 뭐 어차피 자로 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것만 찾아다니면 되는 거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 배를 너무 조금 달아서 너무 많이 다 커버리면 그러면 실패죠.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4개만 달았어요. 근데 8월 말에 배가 다 커버렸어 벌써. 그럼 다 땄어. 그럼 배가 없잖아요. 그럼 손해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한 8개 정도 걸어놨어. 근데 거기서 한 7개 정도가 크고 하나가 작아. 그 하나만 떼어내면 7개는 추석 때 다 제가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키울 수 있는 만큼만 다는 게 맞는데 거기서 조금 더 달아서 배를 다 못 키우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한 달 전에 내가 작은 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배를 따냄으로 인해서 최대한 많이 그 날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배만 남겨놓는다. 이런 계산법으로 해야지 배를 이 결과지에서 최대한 많이 달라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배도 이 나무도 너무 능력 이상 발휘를 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는 추석 전에 다 끝낼 거예요. 끝낼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 배 나무를 이제 회복하고 젖은 양분 모으고 이러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충분히 나무에 무리를 주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달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하나만 남겨놓는 게 아니라 한 2개 정도 남겨놔도 돼요. 예, 2개 정도. 한 꼭지당 2개 정도씩 남겨놓고 아래쪽에서부터 좋은 것만 싹 달고 그 다음에 내가 개수를 세봤는 대충 4년 차니까 예를 들어서 한 내가 6개나 7개 정도 달겠다. 그럼 6개나 7개를 달았는데 남았어요. 그럼 그때는 그건 이제 제거해버리면 되죠. 그럼 7개만 달아도 충분히 많이 달았다. 이 4년차, 이 짧은 4년차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요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근데 하나 있는데 요 배는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1따위 특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2개 이렇게 있는데 2개가 약간 달라요. 얘는 하나는 못난이고 하나는 좀 작지만 얘도 1따위가 될 수 있는 배예요. 요것도 제 눈으로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눈에서 보이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3개가 있습니다. 여기 3개. 자, 3개가 있는데, 자, 자세는 이게 아주 좋아요. 근데 요거는 못난입니다. 못난이. 자, 못난이는 일단 제거할게요. 자, 보세요. 못난이. 못난이죠? 예, 못난이. 못난이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좋아요. 두 개가 다 괜찮습니다. 두 개가 다 괜찮은데, 요거보다는 요거를 저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것도 살짝 지금 좀 애매해요. 요 2개가 지금 살짝 애매합니다. 지금. 요걸 남겨놔도 되고, 요걸 남겨놔도 되고,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제 눈으로 보이기에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제거를 한다 그러면, 요거는, 자, 저는 이걸 제거하겠습니다. 이걸 제거하고 요걸 놔둘게요. 예, 요걸 놔두겠습니다. 저는 최소 1따위는 될 수 있는, 무조건 1따위는 될 수 있는 배만 남기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아주 좋아요. 얘는 1따위 특이 될 수 있는 배입니다. 자, 여기서 또 비교해 볼게요. 자, 요거 2개가 있는데 요거 하나는 벌써 삐뚤이에요. 삐뚤이 제거. 위치는 좀 위에 있지만 일단 놔두겠습니다. 왜냐면 밑에 충분히 달 수 있는 배가 있으면 그때 제거하면 돼요. 지금 제거했는데 만약 밑에 이쁜 애가 없어, 그럼 얘라도 달아야지. 얘라도 이렇게 달면 되거든요.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달아도. 네. 그리고 이쪽에 살짝 달아도 괜찮아요. 연한 부분이 닿고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앞면으로 왔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4개의 배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자, 4개 배 중에서 지금 보면 일단 이 배를 떼겠습니다. 이유는 제일 작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배가 가장 크고요. 이 배는 약간 삐뚤어서 못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못난이. 이렇게 못난이. 그러면 이 2개가 남았습니다. 저의 선택은 최종 얘가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아직 조금 더 자라면 좋아요. 지금 모양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조금 더 크게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어떤 게 1따위 특인지 될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개 다 1따위 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조금 더 모양이 더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작기 때문에 모양이 아직 형성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급하다 그러면은 어떤 걸 남겨놔도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거 벌써 삐딱하죠? 예, 삐딱해요. 모자 삐딱하게 썼어.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요거가 지금 못난이에요. 그렇죠? 얘는 1따위 특이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전 있다고 봅니다. 예, 있다고 봐요. 여기 살짝 모양이 그 1따위 특을 나타내는 그런 모양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렇게 지금 3개가 있는데 얘는 지금 가장 작아요. 작아서 하나 떼주고요. 얘는 그리고 또 모양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요 2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요게 1따위 특, 요거는 1따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따위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저 반대편에서 잡았던 거고, 또 보겠습니다. 얘는 1따위 특이 될 수 있는 자재를 좀 가지고 있는데 약간 삐딱해서 요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자리는 좋아요. 그래서 최소 1따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놔둬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1따위 특이 되는 충분히 저는 그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약간 모양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1따위는 될 겁니다. 1따위 특 아니면 1따위. 예. 요거는 살짝 빼떨어졌기 때문에 빼뚜리는 돌려 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게 안쪽에 있어서 카메라 촬영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못난이 떼주고요. 그리고 작은 거 떼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1따위라 떼주겠습니다. 그럼 두 개가 1따위 특이 될 수 있는 2개가 1따위 특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2개를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여기 있는 거는 다 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개 다 1따위 특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배예요. 근데 얘가 더 이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남겨놔서 딸게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겨놓은 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7. 이쪽에만 7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8, 9, 10, 11, 12, 13, 14, 여기 15, 16, 17, 18. 저 18개 하나 더 없애줘야겠네요. 저거 작은 거. 요거 하나, 1따위가 될 거 없애주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남겨놓고 1차 한번 젓갈을 해주고, 그런데 2차 때는 여기서 이제 골라주는 겁니다. 가장 이쁜 놈으로. 이게 더 이뻐요, 이거보다. 그럼 요거 제거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면, 요거는 못난이니까 제거하겠습니다. 요건 안 샜어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만 달아두면 돼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30cm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얘가 못생겼습니다. 근데 얘가 잘생기고 1따위 특이다, 2개가. 그럼 이렇게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꼭지에 2개를 걸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꼭 30cm 관련된 부분은 꼭 그렇게 남겨두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조금 더 좋은 배가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더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위쪽에 다는 배는 안 다는 게 좋겠죠. 왜? 달기가 힘드니까. 아래쪽에 다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 2개짜리 요것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그냥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더 이쁜 놈. 지금 현 상태에서 더 이쁜 놈이 결과적으로는 더 이뻐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은 놈. 이건 좀 작거든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른 배들의, 이런 배들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작아요. 따라오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작다고 한다면, 많이 작은 배를 굳이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 8개 정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 4개가 기준이지만 나는 한 6개? 7개, 6개 정도 달아도 괜찮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배가 좀 덜 달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더 달아줘도 되겠다. 그러면 더 달 수 있게 여유분을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래쪽부터 배를 달아 오겠죠. 저쪽 밑에 달고 배를 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게 지나가면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께서 이 아래쪽을 삥 둘러서 다 보이는 것만 다셨어요. 봉지를 다 쌓였어요, 봉지를. 그리고 저는 이쪽 위에, 아버지는 저 반대쪽 위에 여기 쭉 나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올해는 일단 아버지랑 어머니가 반반 나눠서 낮은 사다리를 갖고 다니시면서 한 칸 정도만 올라가서 달 수 있는 위치까지만 싹 달면서 그냥 지나가시게 할 겁니다. 그냥 가시도록. 그리고 저는 이제 사다리가 높은 사다리를 타야지만이 가능한 곳만 제가 싸는 겁니다. 쭉 싸고 그러면 아래쪽은 다 쌓아 가실 거예요. 아래쪽은. 그러면 제가 이제 위쪽을 쌀 때 이 아래쪽을 보겠죠. 얼마나 달렸는지. 대충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 그럼 이쪽에 좀 더 달아도 되겠네.
여기 만약에 딱 봤을 때 배가 한 15개 정도 걸려야 되는데 한 7, 8개밖에 없어? 그래? 여기도 한 7, 8개 달려야 되는데 5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쪽에다가 한 3, 4개 더 달아줘야겠다. 4, 5개 더 달아줘야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달려고 합니다. 원래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여기다가 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더 달아주면 되는데, 사실 이게 보면은 이 설이나 이제 냉해 이런 게 오는 게 낮은 지역에 먼저 오죠. 낮은 지역. 위쪽이 더 수정이 더 잘 됩니다. 아래쪽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이 수정이 안 됐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만약에 이런 냉해가 온다고 한다면요. 위에서부터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쪽에서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래쪽을 먼저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을 싸는 형태로, 올해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쪽에 싸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바람을 받으면, 태풍이나 이렇게 오면은 떨어질 위험성이 높아요. 아래쪽에 있는 배들은 덜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최대한 배를 많이 싸고, 그리고 이제 위쪽에다가도 싸긴 싸는데 아래쪽에 부족한 부분만큼만 싸고, 아니면은 그 양만큼만 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양 조절을 한번 올해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적과하는 방법하고, 어떤 걸 남겨놓고 어떤 걸 제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배 봉지를 씌울 때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거는 저희 농장에 맞춰서 저희 그 부모님과 같이 하는 게 어떤 작업 환경을 가지고, 저희 배바 특성을 가지고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거는 그냥 단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촬영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나도농부였습니다. 이거 유인이 틀어졌네. 이제 젓갈을 했으니까 끝도 다 제거했고, 똑바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어졌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풀러서 얘를 각도를 똑바로 해서 도장지가 곱게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것도 이제 이거 다 겨울에 제가 유인을 해 놓은 거라 이렇게 유인을 잡아서 다시 내려주면 되죠. 여기는 아직 적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적과를 해야 돼요. 올라온 김에 저 끝 부분을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 끝에만 힘을 주고, 자, 그리고 여기도 제거해주고 적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도 제거가 안 됐네. 저거는 제거 안 해도 되고. 자, 여기는 그 아이열 우측입니다. 네, 아이열 우측인데, 이쪽이 그 수처리를 안 해도 되는 꽃가루를 사용했던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 아래쪽 지역. 지금 여기 그 H열 쪽은 그나마 수분이 잘 됐습니다. 여기는 저기 인공 수분을 한 꽃가루를 사용한 곳이고, 여기는 이제 H 다음에 I열. I열 쪽은 여기는 꽃가루가 모자라가지고 그때 이제 곧바로 사와가지고 수처리 안 해도 된다는 꽃가루를 사와가지고 인공 수분을 한 자리입니다. 어차피 오후 시간대에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뭐 시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요만큼의 거리, 한 3m, 6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 근데 가까운 쪽으로 보면은 거의 한 1m 이내 라고 보시면 되죠. 저쪽하고 이쪽하고 저 끝에 부분으로 따진다면, 이 완전히 끝에서 끝으로 따진다면 6m 정도 거리가 되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분이 되기는 됐습니다. 되긴 됐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거할 것 있으면 제거하고, 도장지 제거 먼저 하고, 여기는 다 밑에 정렬이 있어서, 예, 이건 없어서
자, 그래서 여기도 제거를 했고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배가 하나 걸려 있어요. 여기. 근데 이거 지금 배가 못난입니다. 못난이 배고,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여기도 배가 하나 걸려 있는데 얘도 못난입니다. 여기는 배가 여기도 배가 하나 있죠. 여기도 못난이. 여기도 배가 있는데 이것도 못난이는 아닌데 1따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1따위 정도. 자, 한번 아래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배가 없습니다. 배가 없어요. 배가 없죠. 제가 요거 하나 아까 전에 있던 거. 자, 여기도 배가 하나 있는데 얘도 못난입니다. 못난이. 배가 없어요. 배가 있는데 못난이만 두 개 있네요. 하나는 1따위 특이라고, 1따위 특까지는 아니고 1따위 정도 볼 수 있고요. 요거는 못난이. 그죠? 요거는 못난이. 이쪽에 넘어왔습니다. 여기도 배가 있는데 이것도 못난이. 자, 여기도 배가 있는데 얘도 못난이. 여기는 배가 없고, 또 위쪽에 여기 배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1따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못난이. 이것도 그저 그렇고요. 저것도 못난이고, 여기도 못난이. 자, 이렇게. 그러니까 꽃가루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꽃가루가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서 제가 봤을 때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못난이. 그리고 대부분 다 안 붙고, 붙은 것들은 이제 못난이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상 들어간 거는 이제 붙기는 붙었어요.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붙긴 붙었는데 정형가가 안 나온다는 거죠. 정형가가. 그리고 여기는 아예 없어요. 요거 못난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못난이고요. 자, 못난입니다. 여기 다 그래요. 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비용구주도 보실래요? 여기도 못난이. 못난이. 그리고 배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데 아주 작고 못난이. 여기 배가 두 개 걸렸는데 두 개 다 못난이. 이렇게. 여기도 못난이. 이게 여기도 못난이고요. 여기도 못난이. 그리고 배가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 요거 하나 하나 있네요. 여기도 붙었는데 못난이. 이 안쪽에 요거도 못난이. 못난이. 배가 없다가 한두 개 붙어 있으면 못난이거나 1따위 정도 되는 배가 하나씩 간혹 걸려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끝에는 또 조금 붙었어요. 어디 볼까요, 한번? 아마 이쪽에서 인공수분 하다가 할 때 이쪽에 인공수분을 먼저 했으니까 인공수분 하면서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보이니까 찍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수처리한 꽃가루로 한 거는 이렇게 1따위 특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1따위 안 될 것 같다. 저거는. 요거는 이제 1따위 특. 요거는 가능하죠. 이렇게. 요것도 뭐 1따위는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습처리를 안 해도 되는 꽃가루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습처리를 안 해도 되는 꽃가루도 제가 봤을 때는 습처리를 해서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안 깨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날이 만약에 좋았다면은 굉장히 잘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거든요. 날이 좋았다면
무슨 짓을 해도 잘 됩니다. 수정이. 그냥 대충 뿌려도 다 돼요. 많이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연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는 지금 습처리를 안 해도 되는 꽃가루를 그냥 습처리만 안 한 것 뿐이지, 석송자도 섞지 않고 원액으로, 그것도 면봉으로 찍었는데도 이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냥 뿌리신 분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뿌리는 분들. 기존에도 뿌렸고, 작년에도 뿌렸고, 재작년에도 뿌렸고, 올해도 뿌리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어떤 꽃가루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습처리를 해서 뿌리셨으면 그나마 좀 붙었을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것도 온도가 우리 그 온도 있잖아요. 영하 1.7도 30분. 거기에 턱이 걸려 있었던 분들, 1.5도나 뭐 1.6도나 요 사이, 1.7도나 영하 1.7도나 그 사이에 턱에 걸려 있었던 분들, 그 지역에 한해서는 그래도 원액으로 뿌리셨다면 조금 붙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근데 석송자 섞어서 만약에 그냥 뿌렸다 그러면은 다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석송자가 나쁘다 좋다, 뭐 습처리를 안 해도 되는 꽃가루가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안정적으로 수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정확한 그 양의 꽃가루가, 살아있는 꽃가루가 들어가 줘야, 그래야 이제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온도도 18도 이상 우리 활동하는 그 시간 잡아줘야 되고요. 또 어제 제가 교육을 잠깐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날이 너무 좋으니까 숯배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막 안비를 막 3번, 막 4번 이렇게 막 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뭐 안비라는 걸. 듣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SS기로 해서 이제 분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숯배가 없어지고 안배가 이제 많아진대요. 숯배가 안배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수정을 저하시킨대요. 수정률을. 이렇게 숯배를 안배로 바꿔주는 그 약이 수정률을 낮춰준다. 그럼 결과적으로 꽃가루를 그냥 석송자에 넣고 뿌렸다. 그러면 그 숯배를 안배로 바꿔주는 그 약을 쳤다. 그러면 완전히 안 됐다는 거죠. 날씨도 안 좋았고, 거기다가 수정 상태도 안 좋은데 꽃가루는 또 습처리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사용을 한 거고, 근데 거기 깨어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복합적으로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여기는 그래도 제가 저 온도계 믿을 수는 없지만 저 위쪽에다 온도계 놓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영하 0.7도까지 내려갔어요. 영하 0.7도.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관수를 한 30분 정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영하 0.5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저 온도계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저게 맞지 않으니까 잘. 하지만 그냥 저 정도는 됐겠구나.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정도 오차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하 1.2도 1.2도 그 정도 저는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저온이 되고 이제 수정을 시켜놨는데 계속 온도가 낮고 비가 오고 날씨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수정이 되다가 이제 꽃가루가 묻긴 묻었는데 깨어나 있는 애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수정이 완료가 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기나 여기나 뭐 온도 차이는 그렇게 뭐 많이 나봤자 뭐 중간이랑 저 위랑 여기랑은 한 영하 1도 정도, 저 위랑 여기 아래쪽이랑 많이 차이 날 때는 2도까지도 차이 나는데, 차이 안 날 때는 또 0.2도 0.3도 이렇게 또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저기도 그러면은 여기랑 거의 비슷하게, 그럼 위쪽 밭도 아래쪽 밭이랑 거의 비슷하게 온도가 맞아졌을 거란 얘기죠. 많이 차이 안 나게. 근데 위쪽에는 그래도 수정이 잘 됐는데, 그러니까 평년만큼 충분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적과를 해서 배를 위치에 좀 달 만큼은 됐어요, 위쪽은. 근데 이 아래쪽은 제가 여기 I열 쪽 여기 하면서 너무 열불나가지고 지금 하면서도 너무 열불나갖고 한번 영상을 촬영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제 이거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그 어떤 경계선상에 있었던 가원들은, 네? 그러니까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 서 있던 그 온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수정이 되고 나서 영하 1.7도인데, 일단 수정이 안 됐으면은 그건 다 꽝이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수정을 했는데, 이거를 내 수분을 했는데 18도 이상이 돼서 2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안에 이제 착상이 돼가지고 이제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영하 1.7도 선에 들어가겠죠. 이제 영하 1.7도 이하로 1.7도로 30분 이상 유지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 부분에 이제 합당할 거고, 이제 이거는 영하 1.7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영하 1.5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생과 사의 구분을 갈리는 그 정도의 온도 차이에 있었던 가원들 중에 습 처리를 하고 면봉을 찍은 가원은 그래도 좀 많이 붙은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습 처리를 하지 않고 안 와도 되는 꽃가루를 그냥 사용해서 면봉을 찍은 가원도 그렇게 잘 되진 않았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뿌린 가원은 더 안 됐고, 하지만 이제 습 처리를 해서 이제 석송자를 또 섞은 가원들도 이제 좀 잘 되진 않았을 것 같고, 왜냐면 깨웠다 손 치더라도 이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양의 꽃가루가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나마 조금 된 곳은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습 처리하고 석송자를 섞고 그 다음에 면봉으로 하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붙었을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저희 가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이렇게 보면 습 처리하고 꽃가루 원액 쓰고 면봉으로 찍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웬만큼은 걸렸습니다. 웬만큼은. 예.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올해 농사 끝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는. 근데 이제 석송자 섞고 꽃가루 습 처리도 안 해도 되는 꽃가루라고 해서 그냥 하시고 거기다 뿌리고 이제 이래버리면 이제 거의 이제 안 되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지금 이 정도인데, 예, 저희는 습 처리만 안 했을 뿐이지 원액을 그냥 찍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안 됐어요. 된 게 다 저 모양이고, 된 게 가끔 하나씩 이제 그 정형과가 있고, 거의 다 비정형과에 아니면 없거나 그냥 다 타락돼 버린 거예요. 그냥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결국에는 깨워져 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그 습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꽃가루는 깨어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어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딱 찍고 바로 얘가 살아 있으면은 그냥 바로 시작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제가 받은 그 꽃가루, 습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꽃가루는 찍었는데 애들이 아직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저녁이야. 그 온도가 떨어져. 깨어났는데 못 움직여. 다음날 됐어. 이제 움직여야 돼. 근데 온도가 안 올라. 못 움직여.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는 거죠. 그나마 좀 활동성이 있는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한두 개씩 나온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15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아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